공중을 떠다니는 스케이트보드인 후버보드를 개발했습니다. 기존 제품도 허공에 띄우는 기술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바퀴 없이 공중을 자유롭게 떠다니는 슈퍼보드, 공상 과학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보드를 탈 수 있는 날이 그리 머지않은 날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악당에 쫓기던 주인공, 운 좋게 구세주를 만납니다. 영화 속 이름 그대로인 후버보드 견보는 가스를 뿜으며 바닥 위에 살짝 떠다닙니다. 액화질소 냉각으로 만든 초전도체와 전력을 공급하지 않아도 자성을 유지하는 영구 자석을 결합해 보드를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친숙한 개념 그리고 관심이 있을 만한 개념들을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한 개념들과 일반 물리적인 개념들을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고요. 그것들을 조금 대중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에 재직 중인 최우석입니다. 제가 강의 주제 이제 일반 강연에 대한 그 부탁을 받고 강의 주제를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거를 조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좀 흥미를 끌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공중부양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여기선 제목을 조금 바꿔서 공중부양의 물리라고 이렇게 조금 더 재미없는 주제로 재미없는 제목으로 이렇게 조금 바꿨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현재 여러분에게 작용하고 있는 힘이 무엇인가요? 입니다. 중력. 네. 그렇죠.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한테. 네, 여러분이 앉아 있고 이제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중력. 네, 중력을 우리가 이제 field force라고 합니다. 또 어떤 게 작용하고 있을까요? 중력 말고. 기압? 기압이라고 누가 그랬나요? 기압. 네. 그렇죠. 기압이 작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기가 여러분들을 공기에 있는 분자들이 아니면 원자들이 여러분 10의 23승계가 넘는 분자들이 여러분들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계속 전방위적으로 다 치고 있죠, 여러분들을.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해진 힘이 될 거고 또 다른 힘이 있을까요? 네? 마찰력. 그쵸. 마찰력이 있을 수 있죠. 마찰력은 여러분이 이제 보통은 이제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그거에 반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게 마찰력이죠. 근데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사실 마찰력은 그렇게까지 큰 일을 하진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의자랑 여러분들의 엉덩이랑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 때문에 이제 마찰력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다른 힘. 그쵸. 수직학력. 네, 아주 중요한 힘이죠, 사실. 가장 중요한 힘이 사실은 이제 중력이 될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힘은 이제 중력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힘에 대한 걸 배웠죠. 뉴턴의 제2법칙 배웠죠. F는 ma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힘이 이렇게 기압도 중요한 힘이지만 기압은 이제 전방위적으로 다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중력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아래로 가속을 받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이유는 여러분들 다리 혹은 여러분들 의자에 앉아 있는 요게 이제 위쪽 방향으로 지탱을 하고 있고 그 지탱을 하는 힘이 정확하게 중력의 힘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는 ma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힘과 위로 올라가는 힘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A가 없고 여러분들은 지금 적어도 지구의 프레임 하에서는 이제 지구에 대해서는 정지한 상태로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net force가 그러니까 총합 여러분들의 작용하는 총합 힘은 이제 0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력은 작용하고 있고 이제 수직항력도 작용을 하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중부양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 수직항력을 어떻게 잘 이용을 하는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력에 대해서 반해서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력의 힘을 이제 반해서 어떻게 이런 수직항력을 잘 조절을 할 것인지가 일단 대전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물리학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중력에 대한 걸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력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
두 개의 물체에 질량이 있으면 나타나는 힘이 중력이죠.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중학생들도 배우죠. 아마도 배우죠. 예. 그래서 질량이 있는 물질 두 개가 있으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것은 인력밖에 작용이 안 돼요. 인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힘의 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제가 수식을 최대한 빼긴 뺐지만 이런 수식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G라는 어떤 상수가 있고 질량의 크기, 여기 M1, M2로 써야 되는데 잘못 썼네. 예. 그래서 질량의 크기, 하나의 물질의 질량과 다른 물질의 질량 두 개의 크기를 곱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물질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어떤 힘이 이제 중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력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통 공중부양하면 지구상에서 공중부양을 얘기하지 달에서 공중부양 얘기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공중부양을 얘기하면 이제 지구 위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이제 지구의 반지름과 이제 지구의 반지름이 결국 여러분과 지구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R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의 질량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량이 이제 만약에 M이라 그러면 mg라는 형태로 쓸 수 있죠. 그래서 F는 ma 꼴이 되죠. F는 mg.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그 중력의 힘, 중력에 의한 힘. 그래서 g가 이제 중력 가속도라 그러죠. ma 대신 mg가 되니까. 그래서 요 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적용하는 중력의 힘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중력의 힘을 이제 반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공중부양에 대한 느낌을 이제 주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아저씨가 있는데 약간 마술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작은 짝대기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형태로 있는데 결국에 이런 거는 다 이제 여러분들의 mg가 있고 중력이 있고 그 중력에 반하는 어떤 마이너스 ma 이 반대 방향으로 어떤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어떤 힘이 작용하는 거고 뭐 이런 이제 띄우는 마술 같은 것도 사실은 어떤 형태로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안 보이는 판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마술은 잘 몰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런 힘들이 어떻게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물리를 이 mg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이런 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중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단순히 이제 공중에 띄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조금 더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이제 설명을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할 텐데 처음에 이제 나온 게 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력은 여러분들 텐션도 장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에 매달려 있는 어떤 것들이 실이 이제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도 장력이라고 그러지만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field force를 제가 장력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field force에 반대되는 말은 이제 접촉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민다든가 힘은 사실 민다거나 끄는 걸 이제 힘이라 그러는데 힘 중에서 이제 직접 접촉을 해서 민다거나 끄는 거가 이제 접촉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직접 뭐 뭔가를 당긴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가 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접촉력이 되겠죠. 그에 반해서 이제 field force가 있습니다. 장력. 그래서 방금적으로 대표적으로 얘기한 질량 간의 힘, 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힘, 중력이죠. 그 다음에 이건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음전하가 있고 양전하가 있으면 그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건 전기력이라 그러죠 우리가. 전기력. 그 다음에 요 자석에서 작용하는 힘, N극과 S극이 있으면 이제 자석이 있고 철이 있으면 끌어당기죠 서로. 예를 들어서 그거는 뭐죠? 자기력, 그죠? 그래서 중력과 전기력, 자기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장력입니다. 그러니까 장이라는 개념은 사실 뭔가 이렇게 딱 밀지 않아도, 그러니까 닿지 않아도 뭔가 작용하고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공중부양이란 걸 얘기를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앞서 말한 요런 형태의 컨택 포스가 아닌,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장력이 어떻게든 작용을 해서 얘를 띄우는 게 조금 더 재밌는, 조금 더 실제 공중부양이라는 개념에 맞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력에 대한 걸 조금 더 이해를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전기력과 자기력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요거는 결과적으로 전기력과 자기력은 약간 다른 형태의 같은 힘이 된다는 걸 여러분께 잠시 후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중력이 있고, 그럼 이런 형태 말고 어떻게 우리가 띄울 수 있을까요? 떠 있다 라는 개념을 하려면,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힘을 컨택 포스로 작용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어떻게 띄울 수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는 궤도 운동입니다. 궤도 운동.
총을 이제 쏴요. 아니면 뭐 사과를 던져요. 예, 야구 선수가 사과를 던지는데 이제 아주 세게 던지면 뭐 이만큼 가고, 뭐 더 세게 던지면 이만큼 가고, 그리고 엄청나게 세게 던지면 이게 중력에 끌어당기는 힘의 힘하고 이제 던져지는 힘하고 어떤 균형을 이룰 경우에는 얘가 이제 원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뭐냐면 인공위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인공위성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쏘아 올려서 위에서 지구의 중력의 영향은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구의 중력과 이 인공위성이 나가는 힘이 균형을 이뤄서 얘는 위에서 이제 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돌고 있는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중력을 이기는 힘이겠죠. 이건 중력을 이기는 힘이 단순히 이렇게 컨택 포스가 아닌 이 사과의 운동 에너지를 이제 운동 에너지가 중력의 에너지를 이기는 중력의 에너지와 균형을 맞추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부력이 있겠죠. 부력. 네, 여러분들 풍선 타고 있으면 이제 뜰 수 있죠. 풍선이 아주 큰 풍선이라면 지난주인가 다른 방송에서 나왔죠. 예능에서도 이렇게 풍선을 들고 있으면 헬륨 풍선이 이제 굉장히 많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뜰 수가 있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사실 제 6살짜리 아들이 이제 물어봤어요. 이렇게 풍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고, 이렇게 올라가면 우주까지 가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사실 그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이 풍선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부력이란 거는 결국에 이제 그 압력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면에 있는 공기에 대기압이 있고 대기압이 크면 클수록 부력은 세집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기압은 옅어지죠. 기압이 옅어지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부력이 그만큼 세지지 않을 거고 어느 순간 언젠가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포인트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부력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실제로 이렇게 그냥 바람을 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기압을 이용하는 건데 여기 있는 공기를 이용하는 건데 뭐 헬리콥터가 됐건 아니면 뭐 이런 어떤 호버보드가 됐건 이런 식으로 이제 중력을 역행해서 중력만큼의 힘을 반대 방향의 힘을 이제 주는 형태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F는 ma라는 어떤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경우도 그렇고 이제 이 경우도 그렇고 이거는 좀 다르지만 그게 이제 요거를 이제 상쇄시켜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공중 위에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장력의 형태로 이제 직접적인 컨택트가 없이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공중부양이란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려면 단순히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해 보다가 어떤 게 있나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있는데 풍선이 만약에 대기압이 똑같다 그러면 풍선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끝없이 올라가요. 끝없이 올라가면 그건 공중부양이라고 안 하죠. 그걸 공중부양을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스테이블한 포인트, 그러니까 안정적인 포인트에 딱 멈춰 있는 걸 이제 공중부양이라고 하지. 여기서 만약에 위로 가는 힘이 조금이라도 더 크면 이제 계속 위로 올라가 버릴 것이고 위로 가속을 받을 것이고 아니더라 하더라도 요 두 개의 힘이 같다고 하더라도 이니셜 벨로시티, 그러니까 초기 속도가 있는 방향으로 얘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만약 가속도가 없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올라가려 그러면 내려주고 내려가려 그러면 올려주는 어떤 형태의 안정적인 이퀄리브리움, 이걸 이제 균형, 안정 균형이라고 한국말로 그러는데 스테이블 이퀄리브리움을 이제 만들어주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도식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퀄리브리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상태에 딱 있으면 얘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이 위치에 있어도 얘는 움직이지 않죠. 이 위치에 얘가 있어도 얘는 움직이지 않죠. 이 위치에 있어도 정확하게 이 위치에 딱 있으면 얘도 움직이진 않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있을 경우에 얘가 외부에서 약간의 힘을 받아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힘을 받는 다음에 얘는 이제 떨어져 버리게 되죠. 이쪽으로 떨어지든 이쪽으로 떨어지든 더 이상 여기 위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불안정한 지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반면에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밀거나 왼쪽으로 밀어도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안정적인 상황으로 이제 여기 이 위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그리고 얘는 이제 뭐 뉴트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쪽으로 움직이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을 수는 없고 이제 움직이게 되지만 그렇다고 이것처럼 더 가속을 받아서 딴 데로 멀어지거나 그러진 않죠. 그 대신 그 뉴트럴한 상태로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상태가 있어야지 어떻게든 이제 공중에서 이렇게 약간 예를 들어서 위로 올라가면 힘을 덜 받아서 아래로 내려오고 중력이 더 커져서 아래로 내려오고 조금 내려가면 중력이 더 세지지만 이제 복원력이 더 세져서 다시 위로 올라오고 뭐 그런 상태의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비탈 모션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궤도 운동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 요걸 다시 보면 이제 거리가 이제 있는 거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게 포텐셜 웰인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거랑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거리라는 거는 어떤 중심으로부터 거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구가 있으면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R이 되는 거고, 얘가 요 위치가 이제 스테이블한 서큘러 오빗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큘러 오빗이라고 생각하면, 원운동을 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라고 생각하면, 인공위성이 약간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거리가 오른쪽으로 바깥으로 나가면 얘는 다시 안쪽으로 오고, 그리고 만약에 안쪽으로 들어올라 그러면 다시 바깥쪽으로 가려 그러는 요 안에 그래서 요 궤도에 안정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이제 결국 이 에너지 레벨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이렇게 돌고 있죠. 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얘가 살짝 좀 정신없으니까 놔둘게요. 살짝 얘가 궤도가 약간 바깥으로 나갔다고 생각해 봐요.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점프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구에 무슨 일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얘가 뭐 어떤 추진력을 받아서 살짝 이쪽 바깥쪽으로 나갔다고 생각해 봐요. 바깥쪽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중력은 어떻게 될까요? 중력의 크기는 작아지죠. 거리가 멀어지니까 중력이 작아져요. 중력이 작아지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작아지죠. 그러면 끌어당기는 힘이 작아지니까 더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겠죠. 그럼 점점 더 바깥으로 나가서 얘는 원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얘가 조금 어떻게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안쪽으로 조금 궤도가 R이 안쪽으로 이렇게 갔다고 해봐요. 안쪽으로 가면 중력이 강해지죠. 거리가 짧아지니까. 강해지니까 더 안쪽으로 끌어당겨요. 그러면 점점 더 안쪽으로 와서 결국에는 얘는 부딪힐 거예요. 그죠? 근데 인공위성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이제, 그러면 그 말은 사실 요거랑 이제 정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여긴 없네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살짝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마찬가지 중력이 세져요. 중력이 세지지만 중력이 세지는 만큼 얘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얘의 속도가 빨라져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려오지만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기 때문에 얘의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오버슛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궤도를 따르지 않고 만약에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타원형의 궤도를 이제 그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깥으로 간다 그러면 바깥으로 가면서 속도가 줄어들죠. 이번에는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어떤 궤도를 이제 이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밸런스가 지금 있는 거예요. 중력에 의한 밸런스, 그러니까 R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 밸런스, 그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얘 운동 에너지, 아까 운동 에너지와의 균형이라 그랬는데 그 두 개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포텐셜이 그려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 안정적인 궤도 운동을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로 많은 인공위성들이 여러분 주위를 돌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천체들의 궤도 운동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부상 아니면 부양, 공중 부양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구체적인 예로 가기 전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 때문에 또 갖고 와봤어요. 앞에 있는 제 설명을 완벽하게 들어맞추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음향 구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쿠스틱 레비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툴이고,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다른 뭐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떤 응용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요 사이에 어떤 음파가 이렇게 있는 거고 음파에 의해서 이런 작은 크기의 물방울이나 아니면 물체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 띄우는 걸 보시면 한 가지 재밌는 건 이제 얘가 일정한 간격을 갖고 이렇게 떠 있어요. 그죠?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 음양 부상이란 거를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신기하죠. 이쁘게 이렇게 띄울 수 있는데 네, 그걸 알기 위해서 일단 먼저 음파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음파는 공기의 떨림입니다. 공기의 떨림이고 파죠. 파라는 거는 파동 알죠? 파동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입자가 아니라 파동을 형태로 되는데 이게 이제 공기의 입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들이 공기의 입자이고 얘는 공기의 입자가 이 하나의 입자를 이제 따라가 보시면 얘가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진동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얘 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이제 음파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소리도 결국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해서 여러분들 귀에 있는 고막을 이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걸 이제 프로세스를 해서 소리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앞에 것처럼 이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일단 정상파라는 거를 좀 알아야 돼요. 정상파는 이제 스탠딩 웨이브입니다. 앞에서 이제 파가 이제 두 가지가 같죠. 파를 볼 수 있었죠. 이제 얘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예요, 지금 그죠?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인데, 그래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가 있고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두 개가 똑같은 파가 하나는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하나는 왼쪽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면 얘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딱 이 순간이 되면 얘 두 개를 중첩시키면 얘 두 개를 합치면 이제 이런 파가 있고 이런 똑같은 파가 있으니까 얘 두 배가 되는 이런 파가 나오겠죠. 그죠?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얘가 요만큼 움직였고 얘가 또 반대쪽으로 요만큼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딱 이 포인트가 되면 이 두 개를 합하면 요거랑 요거를 합하면 아무것도 없는 파가 되겠죠. 조금 더 지나서 얘가 조금 더 움직이고 얘가 조금 더 움직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렇겠죠? 이걸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가는 파가 있고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오는 파가 있어요. 그러면 요 파 두 개의 중첩 때문에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이렇게 좀 정신없는데 이렇게 움직이게 됐죠. 얘를 보면 얘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것 같지 않죠?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지도 않고 왼쪽으로 가는 것 같지도 않고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춰 있는 파라 그래서 이제 얘를 정상파, 스탠딩 웨이브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스탠딩 웨이브에 대한 걸 이제 알고 있으면 음양 부상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파가 되고, 그래서 정상파를 이용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모래를 이렇게 뿌려놓은 거고 모래 같은 거를 여기 이제 스피커를 연결해서 여기다 어떤 파장을 줍니다. 파를 줍니다. 파를 주면 이 전체적인 스피커가 떨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판이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계속 떨리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근데 이제 어떤 특정한 패턴을 딱 갖고 있을 때를 보면, 그러니까 모래가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래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모였다라는 거는 동그라미로 모인 데는 어떤 흔들림이 없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 요 위치는 지금 흔들림이 전혀 없죠. 그리고 조금 옆으로 가면 흔들림이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들이 뭐 강에서 떠내려온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면 강에 물살이 굉장히 센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 있죠. 다 쓸려 나가죠. 근데 어떤 뭐 부유물들이 물살이 흐르지 않는 곳에서는 모여요. 물살이 흐르지 않는 곳으로 모이죠. 물살이 빠른 곳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물살이 빠른 곳이에요.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곳은. 그러니까 그쪽에는 부유물들이 남아 있을 수가 없고, 여기는 물살이 없는 곳이죠. 물살이 없는 곳에서는 부유물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모래가 모이는 곳이 우리가 이제 노드라고 불리는, 앞에 보시면 이걸 이제 이런 데를 이제 노드라 그러고 이걸 안티노드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노드라는 곳에 이제 물질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래 같은 것들, 그러니까 작은 파티클들을 이 음양에 의한 것에 이렇게 패턴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3차원으로 응용을 하는 거예요. 3차원으로 응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띄우고 음파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3차원 어느 위치가 됐건 간에 상관없이 얘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음파가 이렇게 여기 계속 이렇게 있는 거고,
그 음파에서 노드,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파장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요 각각 그 띄워져 있는 간격이 이제 동일하다 그러는데, 그 띄워져 있는 간격이 동일한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띄울 수 있는 위치는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 그게 결국에는 이 음파의 파장과 관련되는 어떤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러니까 여기 결국에 아까 파를 그려보면 여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런 파들을 이제 음파가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 가지.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이제 오실레이션을 크게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오실레이션 없는 거고, 여기서 오실레이션 크게 하는 거고, 얘가 만약 떨어지려 그러면, 중력에서 떨어지려 그러면 여기서 밀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이퀄리브리움 포인트가 돼서 이런 실험을 해볼 수가 있고, 흥미로운 현상들을 이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음양부양이라는 어떤 테크닉이고, 이거의 장점은 사실 이런 거의 장점은 이 물질이 뭐가 됐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제 아주 큰 물질을 띄우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을 띄우기에는 공기 힘으로 여러분들을 띄우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고, 단순히 그걸로는. 근데 작은 물질을 띄울 때는 이 물질이 뭐건 간에 상관없이, 이 물질이 뭐 전기를 갖고 있건 아니면 자석이 됐건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아무 물질이나 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물리학적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인슈타인, 그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이 뭐가 됐건 간에 여기서는 지금 하나만 쓸 거예요. 그래서 일단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관성계는 동등하다. 이해하면 좋겠지만 뭐 지금 그렇게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어느 관성계나 일정하다. 이 두 가지가 개성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 공부하고 싶으면 더 공부를 하시고,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결과는 뭐냐면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 우리가 동시라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어떤 다른 관찰자한테는 동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시간 팽창. 시간 팽창이라는 거는 빨리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시간이 천천히 간다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길이 수축인데 우리는 이제 길이 수축만 얘기할까요? 길이 수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물체가 빨리 움직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물체를 보는 거예요. 이 물체를 보는데 얘가 그냥 움직일 때는 그냥 움직이지 않을 때는 이렇게 보는데 동그랗게 보이는데, 얘가 만약에 0.3c, c가 이제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의 30%의 속도로 움직인다.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얘가 약간 찌그러져 보이죠. 그리고 60%의 속도로 움직이면 더 찌그러져 보이고, 90%의 속도로 가면 더 찌그러져 보인다. 이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길이 수축입니다. 그래서 어떤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제 내가 이제 그 물체를 봤을 때, 그 물체가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방향으로 수축이 되는 거를 이제 길이 수축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상대성 이론의 결과가 돼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기력과 자기력이 어떻게 같은지를 이제 보려고 이제 여기 이제 도선이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도선 안에 이제 많은 원자들이 있죠. 원자들이 있고, 도선이라는 거는 전기가 흐르는 선이기 때문에 전자들이 움직이는 선이에요. 그래서 전하가 있는 거죠. 이제 양전하가 있고 이제 음전하가 있어요. 근데 도선 내에서 전류를 흐리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리고 하나의 이온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떤 양전하를 띤 어떤 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얘랑 사이에는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여기서 합쳐져서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똑같은 개수가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얘는 멈춰 있습니다. 전기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움직이는 상황을 생각해 보죠. 이제 전류가 흐르는 상황을 생각해 보죠. 전류가 흐른다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전류가 흐르면 여전히 이 전류가 흐르는 것과 이 양전하 사이에 같은 음전하나 양전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아무런 힘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더하기 이제 얘가 실제로 이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전류가 흐르는 어떤 도선이 있고 이제 바깥에 있는 어떤 입자가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같이 움직이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음전하랑 같은 속도로 얘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그 경우에는 이제 이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이 관성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두 가지가 움직이는 건데,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이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랑 이 음전하는 정지해 있고 양전하가 이제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지관성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데 바깥에서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근데 얘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얘는 가만히 있고 멈춰 있고 얘가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얘 입장에서는 얘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움직임에 의해서 앞서 얘기했던 길이 수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는 것은 실제로 얘가 조금 줄어들어서 보이는 거죠. 요 그러니까 양전하들 사이의 거리가. 그리고 요 줄어들어서 보이는 거에 의해서 지금 이제 이 음전하보다 여기 있는 양전하의 개수가 더 많아졌죠. 조금이라도 더. 그러면 양전하가 더 많기 때문에 얘는 양전하기 때문에 이제 청력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양전하는 이렇게 힘을 받지 않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양전하는 이 관성계에서 보면, 이온의 관성계에서 보면 자기가 이렇게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요 관성계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걸 뭐라 그러죠? 위에 있는 거를 자기력이라 그래요. 전하가 이제 움직일 때 옆에서 전류가 흐르면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 자기장에 의해서 얘가 멀어지는 것, 그걸 이제 자기력이라 그러고,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력이 아니에요.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양전하의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전기력에 의해서 자기는 멀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형태의 힘이 사실은 결국에는 같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력과 자기력은 이제 같은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기 부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기 부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같은 거라면 전기 부상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기 부상은 얘기를 못 들어봤죠. 자기 부상은 많이 들어봤어도, 그죠? 거기서 이제 자기 부상의 중요한 이유가 나오고 결국에는 이제 제가 연구를 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부상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왜 전기 부상이라는 말은 안 쓸까요? 실제로 전기 부상은 하긴 하지만, 있긴 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조금 어려운 거지만, 이제 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사실. 언셔 정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기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안정균형 상태에 이를 수 없다. 이제 안정균형 아까 배웠죠. 그러니까 뭔가 스테이블한 포인트를 잡는 건데,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아서 이게 이렇게 바깥으로 다이버지하지 않는 어떤 형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전전기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안정균형 상태에는 이룰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력도 마찬가지죠. 중력에 의해서만 얘가 안정된 상황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제 궤도 운동 같은 게 들어와야 됩니다. 궤도 운동 같은 게 들어와야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힘이 들어와야지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에 의해서는 안정균형 상태에 이룰 수 없다는 게 이제 언셔의 정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력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제 전하가 쉽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알죠? 다 전하죠, 전하. 전하는 굉장히 쉽게 움직여요. 조금만 이제 포텐셜 차이가 있으면, 전하를 움직이려는 힘이 있으면 얘네들은, 전자들은 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생활에도 있죠. 정전기라는 건 결국에 전자들이 여러분들 움직이는 것 때문에 나타난 건데,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띄워놨는데, 예를 들어서 전자가 한쪽에 플러스가 많고 한쪽에 마이너스가 많은데 갑자기 한쪽에서 한쪽으로 전자가 확 흘러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띄울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띄운 힘이 다 사라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기적인 부상은 이제 어렵습니다. 그럼 자기적인 부상은 왜 가능하냐? 일단 자기는 잘 움직이지 않죠, 전하처럼. 스핀들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전자에 의해서 이제 스핀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언쇼 정리도 이제 자기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힘이긴 하지만, 그 이유는 이제 자성체예요, 자성체. 그래서 이제 물질이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응집물질 물리라 그랬는데, 이제 응집물질 중에 하나인 거죠. 자성을 띠고 있는 물질. 자성체는 뭐냐면 자기장 내에서 자화가 되는 물질이래요. 자기장 내에서. 자기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뭔지 알 거고, 자기장 내에서 자화가 된다. 자화가 된다는 거는 자석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장이 있으면 얘가 자석이 되고, 자기장이 없으면 자석이 안 되는 물질을 이제 자성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화는 결국에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내부 자기 모멘트가 생기거나 반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이 있는데 물질에 S극과 N극이 생겨버리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이제 자성체라 그러고 자화라 그러는데 이 자성체에는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이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석을 갖고 못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만 갖고도 자성체의 종류를 이제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강자성체라고 불러요. 자석을 강자성체라고 부르고 못은 상자성체라고 불러요. 그리고 반자성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만 이제 설명을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만. 이 세 가지가 어떤 성질을 갖는지를 설명할게요. 강자성. 아까 강자석은 자석이라 그랬어요. 자석은 이제 페로마그넷이라 그럽니다. 페로마그넷이라고 영어로 그러고 이거는 이제 외부에 자기장이 없을 때 외부에서 자기장이 없을 때도 얘는 한쪽 방향으로 이런 자기 모멘트라는 것들이 정렬이 돼 있어요. 이렇게 정렬이 돼 있기 때문에 얘가 그냥 자석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기장을 안 걸어줘도 외부에서 자석을 안 갖다 대도 이거 자체로 자석이 될 수 있는 게 강자성체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이런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면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정렬이 돼 있는 상태가 됩니다. 반면에 이제 상자성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자기장이 없을 때는 이게 H가 외부 자기장인데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는 얘가 이제 모든 방향으로 이제 정렬되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이제 상자성체입니다. 근데 외부에서 자기장에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자석을 가까이 갖다 댔어요. 자석을 가까이 댔다는 거 외부 자기장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외부 자기장이 들어오면 얘는 이제 한쪽 방향으로 이제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자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만 자석이 되는 그런 게 이제 상자성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강자성도 있고 상자성도 있어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면에 이제 반자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반자성은 이제 다이아마그네티즘이라 그러는데 다이아마그네티즘은 이제 외부에서 자기장이 없을 때는 아무런 자기 모멘트가 없어요. 자기 모멘트가 정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랜덤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그냥 없는데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면 자기 모멘트가 정렬을 하는데 문제는 외부에서 받은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쪽 방향을 보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반대 방향을 보고 있죠. 아래쪽 방향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정렬하는 물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무스, 안티몬 이렇게 있지만 대표적으로 물도 그래요, 여러분들. 물도 여러분들이 반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물 위에다가 그 시리얼, 여러분들 프루트룩 같은 시리얼을 이렇게 올려놓고 좀 센 자석을 이렇게 갖다 대면 그 시리얼에다 갖다 대고 이렇게 움직이면 시리얼이 자석을 따라와요. 자석을 따라오는데 그게 시리얼에 자기 모멘트가 있어서 시리얼에 철분이 있죠. 철분이 있어서인 것도 있지만 실제로 물이 밀려납니다. 이렇게 대고 있으면 물이 그 자기장에 의해서 자석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정렬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끌려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밀려나가요. 그래서 물이 밀려나가서 물이 이렇게 파이기 때문에 그 파인 거에 의해서 그 시리얼이 그 안에 이렇게 갇혀서 이렇게 같이 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물도 반자성이고 많은 물질들이 또 반자성 성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물론 이 효과는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요것과 요것의 효과는 굉장히 세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잘 붙일 수가 있지만 반자성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않은 힘을 이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정기적인 것과는 좀 많이 다른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기장에서도 이제 비슷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전기는 이제 전자는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스핀 모멘트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고체 내에 이제 갇혀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성체의 종류를 다 알았으니까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유러피안 저널 오브 피직스라는 논문에 나온 건데 제목이 Flying Frogs and Levitrance예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개구리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제 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이제 개구리예요. 살아있는 개구리고 움직이죠. 잘 안 보이지만 움직이는 개구리가 이렇게 있고 그 논문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여기 스테이블 존이라고 돼 있죠. 아까 얘기했던 스테이블 존. 여기가 이제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딱 요 위치에 있으면 얘가 평형을 맞춰서 안정 평형에 있어서 얘가 뜰 수 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이런 코일이 있고 바깥쪽에 더 큰 코일이 있을 때 요 사이쯤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개구리를 띄우는 형태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이 사람이 보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그 노벨 프라이즈를 받은 거죠. 실제로 이런 연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띄워놓고. 재밌는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전도체에 대해서 잠깐만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다이아마그넷, 그러니까 반자성 물질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초전도체가 재미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 얘가 이제 완전 반자성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너 현상이라고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외부에서 자기장이 있으면 이 물체 내부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이제 자기장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을 벗겨내는, 자기장을 없애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초전도의 이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초전도라고 불러요. 슈퍼컨덕티비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건 결과로 나오는 건데, 결국에는 자기장 선속의 양자화. 그래서 뭐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제 자기장들이 어떤 그 디펙트에 의해서, 어떤 물질의 균열 같은 거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구속이 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지금 떠 있는 건데, 요 물체가 요 자석 위에 이렇게 움직임을 많지 않게 하는 상태에서 얘를 이제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런 식으로 띄우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이게 고온 초전도체인데 이렇게 트랙을 만들어 놓고, 자석 트랙을 만들어 놓고 걔를 이제 돌리면 이게 이런 식으로 위아래에 구애받지 않고 얘가 딱 안정적으로 이렇게 도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용하면 이제 1989년에 Back to the Future 2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게 이제 최근 2016년으로 이제 미래로 오는 영화인데, 사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지만 여기서 보면 이런 호버보드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 띄울 수 있는 스케이트보드인데 바퀴가 없는, 날아가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렉서스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초전도 자석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연기가 나죠. 연기가 나는 이유는 초전도는 상온 초전도체가 아직은 없어요. 고온 초전도체도 액체 질소 이하의 온도에서만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액체 질소를 채워놓은 거예요. 액체 질소를 채워놓고 이 바닥을 다 자석을 깔았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이런 식도 가능합니다. 떠가는 건데 이제 물 밑에 이제 자석이 있는 거죠. 물 밑에 자석이 있으면 요 연기를 풀풀 날리면서 이렇게 떠가는 그런 스케이트보드 비슷한 것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거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굉장히 많은 거를 짧은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좀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했는데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중부양의 비밀이라고 해서 이제 물리학의 중요한 개념들을 얘기했어요. 중력, 중력이 뭔지 알았죠. 그 다음에 필드 포스가 뭔지, 중력이 이제 필드 포스 하나고, 그 다음에 힘의 균형이 중요하고, 여러분들 앉아 있는 것도 힘의 균형이 있는 거고, 단순히 균형이 아니라 이제 안정 균형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안정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파동에 대한 거 잠깐 얘기했죠. 그다음에 정상파에 대한 걸 얘기했고, 그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론, 길이 수축에 대한 걸 얘기를 했고, 전자기장, 이제 전기랑 자기가 같이 이제 있는 상태. 그다음에 자성체, 다양한 형태의 자성체가 있었고, 다양한 성질을 지닌다. 그다음에 초전도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마무리는 이제 요 말로 할게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인데, 제가 그냥 되도않는 번역을 해보면 여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호기심은 그 자체로 존재의 의의가 있다. 영원, 인생, 그리고 현실의 놀라운 구조의 신비를 생각했을 때 우리 모두는 경외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point. 우리가 날마다 작은 비밀을 하나씩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오늘 작은 비밀 하나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으셨다고 믿고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개념들을 조금 긴 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드렸는데요. 그거를 잘 집중을 해서 들어준 학생들이 고맙고, 그리고 그 개념들을 조금씩 잘 알아가게 되면서 실제 생활에서 물리학적 내용들을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